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무려 1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데 유독 리플 XRP만큼은 그 거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각각 10억 달러와 6억 달러 이상의 매도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리플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강한 확신으로 물량을 쥐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평온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조만간 시장의 모든 판도를 뒤집어버릴 운명의 목요일에 대해 지금부터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가격 흐름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는 거대한 입법적 전환점에 서 있는 건데요. 바로 클래리티 액트, 즉 명확성 법안이라 불리는 이 움직임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리플을 괴롭혀왔던 규제의 불확실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시장 전체에 투명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이 법안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 제정이 아니라 리플이 제도권 금융의 핵심 자산으로 공식 인정받는 승인서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 데이터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되는데요. 암호화폐 상장 지수 펀드, ETF 시장에서 약 17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에서만 10억 달러가 넘게 빠져나갔고 이더리움 역시 6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매도 물량을 견뎌내야 했죠. 하지만 리플은 달랐습니다. 유출 비중이 전체의 1.1%에서 1.2%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극도로 미미했는데요. 이는 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과 소위 말하는 고래들이 현재 리플의 미래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만간 터져 나올 강력한 호재를 앞두고 얼마나 견고하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DC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벌써 투표가 진행되었어야 했지만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 상원 일정이 잠시 멈춰섰는데요. 하지만 이 멈춤은 결코 중단이 아닙니다. 화요일에 상원이 복귀하면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운명의 마크업 일정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정파적 갈등을 넘어서서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초당적 협상이 물밑에서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 목요일의 결과가 리플의 가격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돌려 세울 결정적 방아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입법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 중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핵심 인사인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인데요. 그녀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법안을 완성하기 위해 밤낮 없이 몰두해 왔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녀의 강력한 추진력과 초당적인 협력 의지는 이 법안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통과되어 시장에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믿음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정교한 설계 방식에 있습니다. 무조건 한 기관이 다 맞는 게 아니라 농업위원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은행위원회는 증권거래위원회 SB가 디지털 자산과 은행 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원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상품과 증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암호화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기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정밀하게 나누어 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어떤 기관의 눈치를 봐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아주 깔끔한 규제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서로 자기네 관할이라며 싸우는 바람에 애꿎은 기업들과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그 소모적인 분쟁에 마침표를 찍어줄 겁니다. 토큰을 처음 출시할 때부터 2차 거래 시장에서 유통될 때까지 각 단계마다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구축되기 때문인데요. 법적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깔린다는 뜻이고, 이는 곧 리플 생태계의 폭발적인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금융 중심지인 뉴욕의 지위를 지키고 전 세계적인 실시간 가치 전송 네트워크를 선점하려는 국가적 전략이 담겨 있죠. 특히 질리브랜드 의원은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된 30%의 계층에게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미국 내에서 리플과 같은 자산이 제도권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양을 다지는 작업인 건데요.
이것은 리플이 단순히 가상화폐를 넘어 국가 기관망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자, 이제 리플 투자자분들이 가장 환호할 만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리플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3년 우리가 그토록 기뻐했던 리플 판결의 결과를 아예 법전에 기록하여 되돌릴 수 없는 사실로 확정짓겠다는 건데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배타적인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증권거래위원회가 더 이상 리플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법적 확신을 제공하는 겁니다.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법적인 명확성이 확보되면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리플이 준비 중인 스테이블 코인 RLUSD와 XRP가 연계되어 실물 자산 토큰화나 파생상품 시장에서 활용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법적 허들 때문에 머뭇거렸던 미국의 대형 은행들과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는 아무런 제약 없이 리플의 인프라를 채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관들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마침내 완공되는 셈이죠. 결국 모든 길은 이번 목요일로 통합니다. 목요일의 절차적 투표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는 순간 시장은 강력한 모멘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규제라는 마지막 족쇄가 풀린 리플이 과연 어디까지 비상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조용한 흐름은 폭풍 전야의 정적과도 같습니다.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 규제의 안개가 걷히기 직전인 바로 지금이 투자자들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결정적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와 법안, 그리고 정치적 흐름 모두가 리플의 강력한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